고국의 융성본영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20년 7월 22일 광천 닭공장 건설 현장을 찾으시어 가금 부문의 번복이 공장 표준 공장으로 일도 세우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광천 닭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삼복의 무더위 속에서도 건설 중에 있는 공장을 찾으시어 인민을 위한 창조물, 시대적 번복이를 어떤 기준에서 건설해야 하는가를 일일이 깨우쳐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 헌신의 사업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한 해 치고 가장 큰 도의가 시작되는 대선날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우리 공장 건설장을 찾아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닭공장 건설 현장을 하나하나 밟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마음먹고 광천 닭공장을 자동화, 과학화 수준이 높은 공장, 알과 고기 생산의 집약화 수준이 높은 공장으로 건설하여 이 공장이 우리나라 가금업의 번복이 표준이 되게 건설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데 대한 문제, 닭공장 주변의 자연 환경을 개선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닭공장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광천 닭공장의 정의할 것의 생산 공정과 달걀 포장 공정을 꼭 꾸려줘야 한다고, 달걀 포장 공정에는 품질을 검사하는 설비들을 잘 꾸려줘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 닭공장 건설은 우리 당이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많은 품을 들여 준비해온 사업이며 인민들의 식생활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장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건설자들이 우리 당의 순관 뜻을 받도록 건설에서 자기의 충실성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러 차례나 광천 닭공장 건설에 대한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 중요 당회의 때마다 광천 닭공장을 우리나라 가금 부문의 본보기로 건설하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민들에게 맛 좋은 닭고기와 닭알을 먹을 수 있게 한 것이 그릇급시오. 지난해 1월 7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완공된 우리 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그 생산과 관리 운영에서 새로운 개념과 방식, 높은 경지를 개척하는 데 대해 못내 기뻐하시면서 광천닭 공장은 철두섬이 우리 당이 바라는 시대적 번복이며 현대화를 지향하는 모든 단위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한 훌륭한 기준으로 된다고 긍지 높이 선언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생산 정상화를 중요한 정책적 과부로 틀어쥐고 생산 능력을 부단히 제고함으로써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인민들에게 가닿게 해야 한다고 일꾼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공장이 나라의 가금업 발전의 번복이라니 선진과학기술 보급의 고점답게 기술관리, 설비관리, 생산관리, 사양관리를 비롯해서 우리 공장이 도달해야 할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지도 가압 관철을 위해서 공장에서는 닭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배합목이 초방 작성과 사료 생산을 최저화하여 알과 고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지금 광천 닭공장의 전체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함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순관 뜻을 높이 받도록 끊임없는 발전과 비약적인 생산 성과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시대의 번복이 공장으로서의 영예를 빛내갈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필승불패 사회주의 보루를 억척같이 다지자.
1950년대 조국 수호자들의 영적인 투쟁 정신을 사상정신적 제부로 굳건히 이어갈 새 세대들의 맹세가 온 나라 각지에서 세차게 분출되는 속에 평안북도 청년 대학생들과 전쟁노병 길성난 동지와의 상봉 모임이 신의주 청년 야외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쟁노병 길성난 동지는 가열초절했던 1211거지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국 해방 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 군사 사상과 탁월한 군사 전략, 비범한 영군술의 승리였으며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운 전승세대의 영적인 조국 수호 정신이 하나온 역사의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대로 달려나온 청년 대학생들은 전승세대의 녹과 정신을 이어 귀중한 사회주의 조국을 끝까지 지키며 공화국의 강대성을 떨쳐나가는 성스러운 길에서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애국 청년 영웅들이 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한편 평안북도의 학생 소년들은 압록강 제1중학교에서 전쟁노병 홍정선 동지와의 상봉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쟁노병 홍정선 동지는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한 인민군 영웅전사들의 위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 새 세대들이 전승세대의 녹과 바통을 이어받아 위대한 당중앙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것을 절절하게 당부했습니다. 함경남도 묘명위원회에서도 전쟁노병 문석주 동지와의 상봉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아이가 92살인 전쟁노병 문석주 동지는 상봉 모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1211거지 전투에 참가하여 당시 강원도 린제군 소해면 가전예계설에서 족두를 조지 소멸할 때 대한 임무를 받고 20명의 인원으로 250여 명의 족두를 살상포로한 위원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전쟁노병 동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가자들은 영원한 전승의 날인 7.27을 안아오기 위해서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에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전승세대의 조국수호 정신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평천구역 여명위원회에서도 전쟁노병 홍순성 동지와의 상봉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지난 전쟁 시기에 리스복 동무와 같이 싸운 전쟁노병 홍순성입니다. 제 나이 92살입니다. 1211고지 좌측 능선에 있는 홍순성 전쟁노병 동지는 1951년 10월에 진행된 1211거지 좌측 무명거지 탈환 전투에서 자기와 같은 나이였던 리수복 영웅이 18살의 꽃나이 청춘을 바쳐 부대의 덜경로를 이뤄놓은 데 대해 감명 깊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척하였습니다. 화점 앞에 나가보니까 리수복 동무가 붉은 피를 온몸을 물들이고 화구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동무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전승세대가 피로 지킨 조국을 더더욱 빛내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전쟁 노병들의 한결같은 당부입니다. 최근 평양시 안의 3대 혁명 서조원들이 기술혁명의 별동대로 파견한 당의 크나큰 믿음을 안고 파견 지역과 단위들의 수, 당 정책 관철에 이바지하는 좋은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평양시의 공장 기업소들에 파견된 3대 혁명 서조들 가운데서 실적을 내고 있는 평양 곡산 공장의 3대 혁명 서조원들입니다. 최근에 이들의 발기와 노력 속에 수입에 의존하던 자재와 부속품들을 국산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서 공장에 많은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질 제거는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 거기서 자기 임무를 찾고 나서는 기술혁신가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공장 기술 역량과의 연계 밑에 새로운 기능성 당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양 밀가루 가공 공장의 300명 소조원들이 생산토대의 정비 보강을 위한 여러 건의 기술혁신안을 도입해서 생산 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년 기간 해당 연구기관과의 협력 밑에 공장 자체 기술 역량과 합심해서 수입에 의존하던 설비 자재를 전부 국산화함으로써 원성농을 회복하고 생산 능률을 90% 이상 보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서조에서는 차명진 서조원은 상반년 기간 여러 생산 설비들을 새로 제작 설치한 것을 비롯해서 7건의 기술혁신안을 도입하여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은 종전보다 1.5배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올해 사동구역은 선진적인 재배 방법의 도입으로 밀보리 농사에서 좋은 작황을 마련했는데 이 성과 속에는 구역에 파견된 3대 혁명 서조원들의 노력도 깃들어 있습니다. 피토신을 농작물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실례로 우리 어류남새 농장에서 최고 수확이 1.9톤 나오던 조색지 땅을 시험 버전으로 정하고 피토신을 도입하면서 정부당 5.1톤의 밀을 수확하는 성과를 취재한 데 의하면 이곳 서조원들은 10여 정보의 조수확지들에 대한 농작물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서 올곡식을 지난해보다 1.7배 더 중수했으며 이 경험은 지금 구역 안의 모든 농장들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통천군 자산리에 해수욕장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했습니다. 예로부터 송도원과 청석정, 해금강을 비롯한 동해명승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강원도에 새롭게 꾸려진 통천군 자산해수욕장에는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당의 사랑과 은종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도와 통천군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설비와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고 시설물 설치와 도로 포장, 주변 정리 등을 입체적으로 내밀어서 짧은 기간에 해수욕장을 번듯하게 건설했습니다. 풍치수려한 자산리의 해변가에 봉사에 필요한 각종 시설들과 관리 건물, 주차장 등이 거뜬히 갖추어진 해수욕장이 일도섬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청소 생활기지가 마련됐습니다. 통천군 자산해수욕장 준공식이 23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원도와 통천군의 일꾼들, 근로자들, 건설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자산해수욕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당의 손길 아래 솟아난 사랑의 결정체이라고 말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해수욕장을 돌아봤습니다. 이날 도와 통천군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훌륭히 꾸려진 해수욕장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반인륜적인 봉쇄로 최근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서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자지대 보건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올해 3월부터 7월 20일까지 86명이 굶어 죽었으며 그중 76명이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19일 하루 동안에만도 18명이 기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금 가자지대에서 종족 속의 대학살이 감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약 1만 7천 명의 어린이가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팔레스티나 피난민 구제사업기구는 이스라엘 당국이 가자지대 주민들을 기아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하면서 봉쇄를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19일 가자지대 남부에 있는 한 인도주의 원조센터를 공격해서 25명의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하고 7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날 가자시 중부 지역에서는 피난민들의 촌막을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6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최근 폭우에 의한 큰 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로서 해마다 장마철이면 큰 물이나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18일 이 나라 재해관리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8일 사이에 전국적 범위에서 약 390명이 폭우에 의한 각종 재해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피해가 가장 큰 판잡주에서는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각각 114명, 437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적 범위에서 피해를 가시기 위한 대책이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에서 고온과 열파가 지속되면서 가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서르비아에서는 21일부터 새로운 열파가 들이닥치면서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 기온이 40도씨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무성은 주민들이 고온과 가물로 인한 화재 등에 주의를 돌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농업 생산에 이용되던 수십 개의 강과 호수들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이웃나라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도 가물로 농업 부문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알바니아에서는 강수량이 평균 수치 아래로 떨어져 전력 생산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정들에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물량과 전력량이 제한됐다고 합니다. 후르바츠가와 마자르에서도 가물로 저수지들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어 알곡 생산량이 크게 감소됐다고 합니다. 혹심한 가물에 대처해서 해당 기상기관은 여러 지역들의 비상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조류학자들이 밝힌 데 의하면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바다새의 마리수가 급속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노르웨이 해에서 서식하고 있는 바다새의 70 내지 90%가 사라졌는데 2023년 한 해 동안에만도 조류독감의 전파로 2만 5천여 마리의 바다새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바다새 마리수가 감소되는 기본 원인은 기후변화에 의한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바다새의 모기 원천이 줄어든 데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류독감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것도 마리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해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해안가 지역들에 바다새 보호구를 설치하고 그 마리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내리던 비가 멎으면서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습도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평균 상대 습도를 보면은 18일을 제외한 대부분 날들이 평년 정도거나 평년보다 높았으며 특히 19일에는 89%로서 평년보다 4%나 높았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 상태에서 기온이 높아져 오늘부터 일부 지역들에선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 여전히 습도가 80% 이상으로 높겠는데 당면하게는 27일까지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가 나타나면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 이상의 고온도 예견되기 때문에 현재 무더위 주의 경보가 발령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모자나 양산, 안경을 착용하고 어린이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낮 동안에 야외 활동을 극력 삼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서해안과 내륙의 여러 지역에 새벽과 오전 사이에 구름이 끼면서 중부와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추록해였고, 삼지연에서는 불안정한 대기 용량으로 해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추록해였고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청진에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율이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으며,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과 문천, 천내, 온성에선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2도, 어제보단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추록해이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서해안과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손내 지방으로서 3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동해 해상과 평안북도 해상은 주로 계획이고,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은 안개가 꼈다가 계획했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기 때문에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